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라는 3대 신용 평가 회사가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그리고 피치에 이어 11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어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한 단계 낮추었는데, S&P와 피치는 그동안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 무디스가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강등을 시키면서 정부의 부채와 이자가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강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37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미국의 국방 예산보다 더 나가는 한국 돈으로 연 1200조 이렇게 투입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 예산 운용을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보인 거예요. 무디스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연방 부채가 지속적인 매년 재정 적자로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그래서 연방 지출은 계속 늘었지만은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어들었다. 미국이요, 지금 앞으로 10년간도 부채가 19조 달러 더 늘어날 거라. 그러니까 37조 달러에서 19조 달러가 10년간에 늘어나면 이제 미국의 부채는 56조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인구 고령화와 높은 이자 비용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부채가 누적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같은 등급대의 다른 국가들보다 확실히 높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느냐. 자,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등이 계속 눈더미처럼 늘어나는 예산,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용 등급 강등으로 나타날 현상을 보면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 지금 관세 정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정작 국가 신용이 강등돼 버림으로써 이제 제대로 트럼프가 바가지를 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가지고 받은 돈으로 지금 재정 적자인 미국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겠다 하지만은 국가 부채가 지금 너무 늘고 있어요. 37조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돈으로 말하면 오경하고도 한 1000조쯤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기업 살린다고 감세하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식의 재정 개편안으로는 미국 정부의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조 달러밖에 안 됐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17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S&P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면 미 정시가 급락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결국 그럴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지금 신용 등급 하락은 가장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미국의 국채, 자, 신용이 없는 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 부채 정수는 한마디로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이자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자, 미국의 지금 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네가 발행한 부채 정서 국채는 우리가 이자를 더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은행은 또 똑같잖아요. 개인들이요. 어떤 일이냐. 은행에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높은 이자, 또 2금융, 3금융까지 가서 고리 대금을 치르잖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이자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트럼프식의 세수 감소 정책을 계속해가면 1년에 3조 5천 달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막 내다 팔고 있어요. 왜? 돈 안 된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이자가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자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4.5%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미국은 1년간에 약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기록하는 재정 적자가 미국의 GDP의 6%가 될 건데 올해는 그게 9%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지 않고 팔고 있으면서 오히려 미국 국채가 더 금리가 올라갈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보유 세계 2위 중국이 3위로 밀려났어요.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과 경제적으로 결별 수순을 밟아야 되겠다고 중국이 해외로 수출해서 번 많은 수출 흑자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샀지요. 그런데 이제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춘다고 계속 팔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재정 적자 속도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을 낮출 정도로 심각해지면 그것은 결국 미국 정부가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간등은 결국은 미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37조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부채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요. 1년에 한국 돈으로 1,200~300조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 미국의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죠. 자, 한때 1,49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요. 지금 1,39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미국의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채 가치가 떨어져서 미국의 종식 정부 이자가 올라가고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한국의 수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인 불안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안 요인이 될 거다. 자, 일단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이제 부채 차입 비용이 이자가 올라서 더 늘어갈 거다. 또 미국 내에 소비, 수입이 감소되고 그리고 인플레는 심화되고 자, 세계적 차원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이 마가 경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번째, 미국의 이자가 올라간다. 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달러로 내려온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인플레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 긴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자, 한국도 지금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